네, 위성정보학개론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시험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던 와중에 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잘 표현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11분 정도 되는 영상. 영어로 되어 있는 영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영상을 보는 것으로 수업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제는 없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주었어요. 아무래도 레이더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좀 궁금한 점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싸와 관련된 응답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싸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 질의가 있었어요.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우선 요 세 질문은 그 선구조, 룩 디렉션 바이어스, 요거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일단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구조가 강조되어 있는 것과 아닌 사진 둘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요거와 관련된 뭐 그림이나 그런 사이트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 명확하게 선구조가 강조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상 예시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비슷하다고 찾은 게 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출처는 밑에 나와 있고요. 보면은 이게 동일 지역에 대해서 취득한 왼쪽은 광학 영상이고 오른쪽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 중에서 요 건물과 요 건물에 좀 특화돼서 보려고 해요. 요 두 건물이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기서 선 구조가 어떻게 강조되고 잘 보이지가 않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른쪽 영상을 보면은 디렉션 방향, 그 레인지 방향은 요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가 이 방향으로 이제 측면 관측 방식을 하는 거죠. 뭐 위성이 이동을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측면 관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자면 요 방향과 수직인 방향, 즉 요런 방향에 대한 어떤 구조가 있다면 얘는 굉장히 영상에서 강조가 돼서 나올 거예요. 밝게. 반면에 이 비행 방향과 평행 방향, 즉 이 비행 방향과 평행인 요런 방향에 있는 구조들은 영상에서 잘 보이지가 않게 그렇게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건물을 예로 들어보면 일단 이 밑에 있는 건물 요걸 먼저 볼게요. 보면은 일단은 이 디렉션 방향과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이 좀 밝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 룩 디렉션이랑 수직인 이 방향은 이게 강조가 돼서 좀 밝게 나와요, 주변보다. 아무래도 이제 스캐터링이 벽을 맞고 튀겨나오는 게 주변보다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나오게 되고, 반대로 요 반대쪽은 검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섀도우 이펙트가 되겠죠. 저 건물이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건물 옆면에 대한 정보는 이제 없어지는 섀도우 이펙트가 돼서 이제 검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룩 디렉션과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 얘와 이제 수평인 방향, 즉 이쪽 정보를 보면은 뭐 특별히 어떤 선형 형태가 잘 안 보이죠. 영상에서 여기서 이제 색깔이 하얗게 나오고 검게 나오는 거랑은 대비해서 요 오른쪽에 요 위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형 구조도 잘 나오지 않아요. 밝게도 보이지 않고 어둡게도 보이지 않고요. 이 건물이 똑같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높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 광학 영상에서는 모든 내 귀퉁에서 다 똑같이
보여야지 정상인데 사 영상에서는 이 룩 디렉션과 수직인 이 방향은 밝고 어둡게 나오는 반면에 이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나오지 않죠. 이게 그 룩 디렉션 선 구조가 이제 강조된 것과 이 부분 강조된 것과 이 부분 강조되지 않은 그 두 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 요것만 봐서는 왼쪽 그림처럼 생긴 건물이라는 걸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디렉션 방향과 그 수직인 방향에서는 굉장히 밝게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그림자도 이렇게 보이는데 반면에 이쪽 경계와 좀 평행에 가까운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드 루킹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드 루킹과 이렇게 구조적으로 수직을 이루는 애들은 영상에서 강조가 되어 나타나고 얘와 수평인 방향 요런 애들은 요런 방향의 애들은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왜곡이 바로 룩 디렉션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중간고사 없어졌다는 건 이제 알았고 그럼 혹시 기말고사를 칠 때 시험 범위가 전체 범위가 되겠죠? 너무 이른 질문인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이른 질문이죠. 네, 기말 시험은 일단은 보긴 봐야겠죠. 보긴 봐야 될 거고 근데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보라고 이제 공지로 나온 것도 없고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도 나온 것도 없어요. 그리고 범위는 제가 정하면 되는데 뭐 아직 정한 건 없지만 네, 전체 범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조금 이제 수업 전에 간단하게 총괄 정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범위를 다 시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있는 이 질문은 지난번에 이제 수평 방향 측정 방식을 물어봤던 거라고 하네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측면이랑 수직 관측 방식은 있는데 수평 방향 측정 방식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요거는 어, 찾아봤는데 없으면은 네, 불가능하니까 없는 거일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은 위성이 이렇게 있고 이제 수직 관측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측면 관측 방식을 하는 거죠. 근데 수평 방향 관측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긴데 지구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지구를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 측정 방식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네, 요게 이제 두 번째 요거에 대한 답이 되겠고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번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뭐 옵티컬 테이블을 카메라에 맞춰 무겁게 만들면 약간의 진동도 없어지나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어요. 네, 요게 뭐 카메라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서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뭐 진동을 줄이는 방법은 있겠죠. 뭐 옵티컬 테이블 같은 거를 뭐 만들어서 그런 진동을 없앨 수 있는데 뭐 이런 진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이 테이블 또한 이제 무게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제약이 있겠죠. 위성이라는 게 마냥 엄청 무겁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무겁게 만들면 또 무겁게 만든 만큼 어떤 뭐 속도 제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게 측면, 뭐 센서의 스펙 측면, 뭐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무조건 엄청나게 무겁게 만들어서 모든 진동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술적인 한계는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진동이 생기면, 이런 해양 관측이나 환경을 관측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일반 디지털 카메라 찍을 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카메라 찍을 때 카메라 일부러 흔들면서 찍는 사람 없죠? 그쵸? 카메라 찍을 때 최대한 이렇게 뭐 손떨림 방지 기능 이런 게 있는 카메라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찍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촬영하지 않고 그냥 막 흔들면서 찍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네. 사진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 객체들이 뭘 표현하는 건지, 내 얼굴을 찍었다고 했을 때, 내 얼굴이 막 흔들려서 보이겠죠? 뭐, 더 잘 나오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얼굴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죠. 위성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상이 흔들리게 되면 위성 센서가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움직임이 많이 있어지면 그만큼 얻게 되는 영상 퀄리티도 떨어지겠죠. 뭐 블러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네, 다음 질문분입니다. 우선은 수면에서는 표면이 매끈해서 거치기가 안 거칠어서 돌아오는 후방산란파가 많이 없어서 관측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둡게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영상에서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섀도우 이펙트에서도 요거는 이제 관측이 되지 못하는 게 맞고 그죠? 수면에서는 어둡고 섀도우 이펙트 부분도 어쨌든 어두워요. 그래서 요 싸에서 관측되지 못하고 영상이 검게 보이는 부분은 이 두 경우가 끝인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요거는 어 굉장히 뭐랄까 지표면을 단순하게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표면이 뭐 매끈한 부분이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칠기가 매끈하면은 대부분 이제 어둡게 나오게 되겠죠. 그 매끈한 거칠기라는 거는 그 쌀 파장에 따라서도 그 파장에서 매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파장에서 또 거칠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특정 어떤 파장대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느냐 그리고 그 마이크로파에 대응되는 지표면이 매끈하게 느껴지느냐 반사하는 후방산란파가 많냐 적느냐에 따라서 뭐 물이나 그 산 뒤쪽 섀도우 이펙트가 일어나는 부분 외에도 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딱 명확하게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많은 지역을 봐본 건 아니라서 이 두 지역 외에 또 어둡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쌀 영상을 분석할 때는 주변의 지형에 따라서 스스로 산의 뒤쪽인지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해야 하나요? 네, 맞죠. 뭐 기본적으로 산이라는 거는 대충 이제 쌀에서도 보면 이 부분이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의 뒤쪽이라서 이 부분이 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또 물 지역도 반대로 이 물인 걸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쌀 영상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판독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비슷하게 이제 섀도우 이펙트에 대한 질문인데 섀도우 이펙트를 얻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지역은 데이터를 못 얻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쌀 영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복에 따른 한계,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영상에서는 이제 얻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을 때 이쪽에서 취득한 어떤 쌀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 데이터는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다른 영상 반면 이쪽에서 사이드 루킹을 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이제 정보가 얻어지겠죠. 반면에 이 지역은 정보가 안 얻어지겠고 그래서 서로 다른 식의 다른 사이드 루킹 앵글로 취득된 영상을 동시에 활용을 하면 이렇게 섀도우 이펙트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이드 루킹이 아닌 수직 관측 방식을 이용하면 기하학적 영상 보조 네 가지 모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혼용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태까지 했던 거랑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에는 수직 관측 방식을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그럼 이 그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어떤 물체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A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루킹을 주로 합니다. 대신 이 사이드 루킹의 각도를 좀 바꿀 수는 있겠죠. 각도를 다르게 해서 찍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SA 영상에서 수직 관측 방식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작성을 깜빡하고 안 했는데 또 하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안테나, SA에서 안테나의 크기가 안테나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보면 해상도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공간 해상도가. 왜 그런지 요거를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광학을 생각해 볼게요. 광학 영상. 광학 영상의 공간 해상도를 좋게 하기 위해선 지난 시간에 그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동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렌즈의 크기가 커면 커질수록 이론적으로는 공간 해상도가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렌즈의 크기가 크면은 그만큼 이제 공간 해상도가 좋아지는데 마냥 이제 렌즈의 크기를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했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안테나의 길이도 안테나의 길이를 그냥 렌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개구라고 하나요? 이걸 개구 그 안테나 그 만원경이나 현미경에 대해서도 이제 렌즈 크기도 이 렌즈의 개구가 커지면 공간 해상도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 사 안테나도 그런 그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렌즈의 크기랑 사 안테나의 길이는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테나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광학으로 봤을 때 렌즈 개구가 커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만큼 좋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들입니다. 요 질문은 일단은 일단 좋은 질문이에요. 사 영상의 기하학적 변조로 실제와 다르게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실제와 비슷하게 보이기 위한 보정 작업이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요 나머지 두 개도 비슷한 류인 것 같아요. 사 영상의 기하학적 연조 변조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네 가지 어떤 기하적인 왜곡을 배웠죠. 사 영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왜곡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그런 왜곡을 보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걸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답부탁하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완벽하게는 안 되고요. 일단 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는 어렵고요. 특정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냐면 DEM 혹시 기억나나요? DEM 뭐였는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즉 SA 데이터로 취득된 그 지형에 대한 이 DEM이라는 자료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수치 표고 모델이라고 했죠. 높이를 표현해주는 그런 어떤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높이 값이 있으면 이 높이 값을 정보를 이용해서 이 지형이 이 지역이 높은 지형이다, 낮은 지형이다를 쌓 영상에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 DM을 가지고 이 쌓 영상에 대한 높이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왜곡을 없앨 수는 있어요. 없앨 수는 없고 좀 약화시킬 수는 있겠죠. 왜곡을 좀 최소화시킬 수는 있겠죠. 이러한 DEM이라는 것과 또 하나 이제 GCP 요건 아마 아직은 안 배운 개념인데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요런 GCP라는 게 있어야 돼요. GCP라는 건 뭐냐?
실제 영상과 그 싸 영상이나 이제 DEM 그리고 실제 지상 좌표 이러한 좌표들 간의 관계를 표현해준 어떤 점들이거든요. 즉 싸 영상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점 그리고 DM에서도 알 수 있고 또 만약 얘를 실제 좌표계로 변환해서 다른 데이터랑 같이 활용을 하고 싶다면 이 위치가 실제 좌표에서는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점들이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DEM 그리고 GCP 혹은 DEM과 싸 영상 간에 서로 같다고 알려져 있는 점들 그러한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이런 영상 변조 네 가지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섀도우 이펙트라는 거는 제거할 수가 없죠. 섀도우 이펙트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섀도우 이펙트라는 거는 이미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영상 내에서는 그 섀도우 이펙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는 없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영상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그 영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영상 하나만으로는 이 섀도우 이펙트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DEM과 GCP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레이오버라든지 포쇼트닝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고 실제 우리가 보는 이제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와 유사한 스케일로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죠. 이러한 과정을 한국말로 하면 기하 보정이라고 합니다. 기하적인 오차를 보정한다고 해서 기하 보정이라고 지오메트릭 커렉션이라고 합니다. 이 기하 보정에 대한 내용은 몇 주 후에 배울 거예요. 근데 싸 영상에 대한 기하 보정이 아니라 그건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광학 영상에 대한 기하 보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광학 영상도 마찬가지로 기하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기하 오차가 발생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은 이제 조만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요 좋은 질문도 에 대한 답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대체를 하고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싸 영상 관련된 그 동영상 하나 올려놨어요. 한 10분 남짓 되는 동영상 한번 보시고 오늘 질의응답 한 거 포함해서 오늘 질의응답 한 거랑 그리고 제가 추가로 올려놓은 싸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나면 조금 이제 마이크로파 어떤 영상에 대한 개념이 잡힐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수업 수준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얘기한 대로 오늘도 이제 어린이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과제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편한 마음으로 보시고 영어니까 조금 이제 해석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또 뭐 사전을 찾아보든지 천천히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